과거 수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수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죽음의 하천이라 불렸던 신천. 다른 경기도 내 하천에 비해서는 최하위 수준의 수질과 수생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양주에서 시작해 동두천을 거쳐 연천으로 흐르는 신천은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 파란 물빛을 잃었다. 어쨌든 상류 쪽에서 오염된 물이 연천군 하류, 한탄강 관광지를 경유해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검게 물든 신천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 물길을 따라 조성된 유원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그런 이곳에 20여 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여기 터져 있네. 여기도 터지고 지금. 이거 천만 원 갖고 산다고? 저기 보이는 게 저게 분리뚝입니다. 저 분리뚝. 신천에서 나오는 물을 구분해 가지고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뚝입니다. 저 분리뚝을 왜 만든 거예요? 분리뚝은 사실 여기서 이 더러운 한탄강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신천에서 오염된 물이 일로 합류를 해서 오니까 여기까지 올 거를 막으려고 저쪽을 다 안 보이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게.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은 겉보기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듯 고즈넉하기만 하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탄강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다. 분리뚝 너머 한탄강 최대 지천인 신천이 검붉은 빛을 띠며 흐르고 있다. 신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저게 임시는 잠깐은 저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저게 지금 한 20년 넘게 저렇게 해오니까 생태도 아마 저쪽에 조사하면은 이쪽 생태하고 저쪽 생태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 식생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돼야 된다. 한탄강 유원지가 끝나는 지점까지 1.5km의 분리뚝이 물길을 나누고 있다. 분리뚝을 만들 만큼 신천의 오염이 심각한 건지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했다. 지금 이쪽에는 한탄강 본류에서 흐르는 물이고요. 이쪽에는 신천물을 갖다가 별도로다가 물길을 돌려갖고 만든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저 위에서 약간 희석이 돼가지고 좀 깨끗하긴 하지만은 여기하고 여기는 아주 천지 차이죠. 양쪽이. 간장이네. 여기 위에서 보면 간장이야, 이게 색이. 무엇이 이토록 신천을 탁하게 만든 것일까? 관광객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분리뚝은 신천의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육안으로도 본류와 지류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수중 상태를 비교하니 더욱 심각하다. 20여 년이 넘도록 이 상태로 흐르고 있는 신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 신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 해서 축산 폐수 같은 그런 인이나 질소 성분의 비점 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폐수로 인한 색도와 탁도와 독성이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종합적인 수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천이 바로 신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탄강과 신천의 합수부. 분리뚝 설계 당시 양주와 동두천 그리고 연천군이 사업비를 나누어 공사를 했고 현재 관리는 연천군이 맡고 있다. 분리뚝에 대한 연천군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연천군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상류 쪽에서 오염된 물이 연천군 하류, 한탄강 관광지를 경유해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탁도나 색도가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가 돼서 저희도 분리뚝이 좀 가능하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천은 40km 가까이 되는 긴 물줄기를 자랑한다.
그러나 198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 폐수 배출업체가 양주시로 집단 이주하고 피혁, 섬유업체들이 이전해 오면서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그 서울 근교에 있던 중량천 뭐 이쪽에 있던 공장들이 다 양주, 동두천으로 이전을 시켰어요.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또 이제 그 공단 이런 데 이제 종말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지금 현재의 기준이라는 거죠. 현재와 같은 관계로 배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폐수라고 보는 거죠. 무허가 업체들이 방류한 폐수는 신천을 최악의 오염 하천으로 만들었다. 1995년 동두천에 만들어진 하수종말 처리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여기 보이는 데가 지금 신천의 그 하류 구간, 본류 중에 하류 구간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더라도 신천물도 별로 깨끗하지 않잖아, 이게 보더라도. 깨끗하지 않은데 이쪽으로 가보면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돼갖고 나온 물이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보다 더 못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오폐수를 걸러보내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최종 방류구. 먹물 같은 폐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더욱 기가 막히다. 검은 폐수가 신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요 위에가 이제 산업단지가 주로 그 섬유계통, 염색하는 그런 공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염색을 하는 데 쓰이는 저희가 이 정화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색도는 이제 그 염색 폐수 중에 있는 염료하고 여러 가지 그 염료 물질로 인한 색깔이에요. 그 색깔이 검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검게 보이는 색깔보다도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검게 보이게 하는 오염 물질들이 미치는 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니면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물들이 더 거기서 성장할 수가 없거나 번식을 못하는 거죠. 각종 오물과 폐수로 오염되기 시작한 신천은 민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췄고 정화시설을 가동했지만 처리 용량을 초과하거나 무단 방류하는 업체들로 인해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졌다. 신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면 5등급 중에서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정화 처리 시설이 있어도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생활하수 처리 방식이 있고 폐수는 폐수 처리 방식, 뭐 축산 폐수는 축산 폐수 처리 방식이 다 다른데, 근데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단 한꺼번에 다 받아서 저희 이제 실정에 맞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생활하수보다는 훨씬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폐수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고농도가 들어올 때 그럴 때 좀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는 하수처리장에는 일반 산업 폐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에 대한 하수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가끔 산업용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일부 유입이 되는 경우에 그 하수처리의 방류수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1차 처리된 폐수를 다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2차, 3차 처리 과정을 거쳐 방류함에도 불구하고 물은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맣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지자체는 폐수 방류의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고 수질에도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방류 기준부터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류하는 기준이 BOD 10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낮춰지지 않고는 BOD 한 5 정도에 낮춰지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더 낮춰서 여기 한 5 정도로 맞춰야지만 그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이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과 양주의 접경 지역을 흐르는 신천은 어떤 모습일까? 녹슨 쇠처럼 붉은 하수가 끝없이 흘러나와 신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수종말 처리장인데요. 양주시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하수 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위치는 이제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양주시에 속하고요. 요 신천 건너편은 동천시에 속합니다. 양주시에서 흘러나온 붉은 하수가 동두천의 신천을 물들이면서 시민들의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두 개 시군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주시에서 하수 처리장 물이 방류가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 동천 시민들이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천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문제는 양주에서 동두천으로, 동두천에서 연천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세 지자체 모두가 연계된 문제다. 물 색깔이 굉장히 빨갛네요, 이게. 지금은 그나마 비가 있지만 가스 뒤에는 여기 물이 별로 없을 때는 거의 이색으로 간다고 봐도 이 하수종말 처리장 두 군데 때문에 신천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 전문가들은 염색공단에서 처리된 색도 높은 폐수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됐을 때 색도 기준이 없다 보니 분해될 수 있는 물질 자체가 드물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과 없이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정부에서 색도지 기준을 이제 신규로 제정을 한다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시설 투자가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시설 투자가 병행되지 않는 수질 강화는 사실상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천의 발원지인 양주. 과거에 비해 폐수 배출업체가 정리됐지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존 공장이 노후화되면서 신천의 복원은 더디어지고 있다. 10여 년째 한탄강과 신천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신천의 지천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게 시커멓게 지금 나오잖아요. 거품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관로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물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공장이 밀집된 데서 아마 나오는 거를 알거든요. 예전에 여기가 다 뻘겠어요. 터키가 아까 뻘고 자주 나요. 지금도 돈 들이고 뻘고 차가 지금도. 신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모두 12개의 소하천으로 그중 방성천은 연중 붉은 물줄기가 도랑을 타고 흘렀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폐수들은 하천의 바닥을 썩게 만들었다. 얼마 안 되잖아. 이런 관로가 지금 이렇게 따라 올라간 게 이쪽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 이런 관로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관로가, 그죠? 요 근래에 뭐 이거 까고 할 수가 없잖아. 어? 그럼 들어가는 관로 있으면 나오는 관로도 있을 것 같이 추론이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아예 이 관로들을 싹 없애야 돼. 없애야지. 싸그리 전부. 일단은 문제가 이거 만약 물을 끌어 쓰는 것조차도 문제가 된다면은 이걸 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 뭐 배출에 대한 의심도 좀 없어질 테고. 하천물을 갖다가 임의로 그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용도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관로들이 방성천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오폐수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천에 방류되는 이제 시커먼 물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무한정으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수 처리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별 그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이런 사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하 수립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천 상류의 또 다른 지천. 이곳의 상황은 어떨까? 여기가 이제 서구천 하류 지점으로 이제 신천하고 합류가 되는 지점이고요.
기본적으로 유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물의 양이 그렇게 적어 보이지는 않는데 좀 대체적으로 물색도 깨끗해 보이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거품으로 꽉 찬 서구천은 지금까지 봐온 공단의 폐수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곳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서구천 상류 지점에는 이제 축산 농가가 많이 산재돼 있어가지고 섬유 회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8대 2 정도 섬유가 한 20%, 나머지 80%가 축산 농가에 의한 이제 오염이 좀 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 상류와 지천에 자리 잡은 축사의 분뇨 폐수가 오염원이 되고 있다. 양주시는 신천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 저희가 이제 매월 계속 이제 타천수도 최소하고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러면 이제 가서 물을 뜨거든요. 또 배출 오염 기준은 기준 이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만 내보내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만 이제 거의 맞추는 상태죠. 강한 수밖에 없죠. 배출 기준을 국가에서의 사항이니까요. 지자체에서 나름 좀 노력을 해줄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서구천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니 회색, 녹색, 검붉은 색의 삼색 물길이 지천을 타고 흐른다. 네, 여기가 검준 공단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섬유 염색 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하수종말 처리를 해서 여기가 이제 최종 방류구입니다. 검증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의 경우 보통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며 방류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하천으로 유입되는 검붉은 색의 물에는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정도일 경우에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빨간 색깔이 나왔거든요. 색도를 딱 검사하니까 82가 나오더라고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혐오스러울지언정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색도가 높은 폐수.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폐수 중에서 가장 처리하는 악성 폐수가 뭐냐면 염색 폐수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계해서 처리하다 보니 양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염색 폐수가 처리가 워낙에 까다로우니까 들어오는 염색 폐수 처리했다고 해도 문제는 이제 색도를 띠는 물질들이 자체가 있잖아요. 불이 왜 이렇게 시커멉니까 이런 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 색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처리 공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 재원이 관건이다. 규모가 큰 공단이나 공공하수 처리장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하지만 영세 업체일수록 환경 비용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섬유 영세 업체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는 효촌천. 이번에는 하천의 바닥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여기 냄새가 엄청 나는데요? 네, 지금 와, 효촌천의 바닥은 썩어 있다. 이거 엄청난데 이거? 집안 가정이 있는 그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물 색깔이 내려오고 냄새도 생활로 오시 냄새가 심하게 나가지고 와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어우, 이게 탄산이 발생이 돼가지고 가스가 발생하네. 가스가 엄청 올라오네요. 네. 이러니까 이게 생활에서 썩는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이게. 이거 여기 전체가 다 이런 거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쑥쑥 들어가는데 여기 전체가 다 그래요, 좀. 보니까. 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효촌천. 수질은 물론
수생태까지 파괴된 듯 보인다. 효촌천은 왜 이렇게 오염된 것일까? 이쪽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가도 거의 없는 쪽으로 알고 있고 상류 쪽이 그다음에 몇몇 개의 그 섬유염색 업체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확인할 때 효촌천이 오염도는 이제 섬유염색 폐수에 의한 오염도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단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함께 유입되면서 효촌천은 죽어가고 있다. 효촌천을 가로막고 있는 보호는 온이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면은 완전 썩은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네, 완전히 썩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커먼 색깔이 날 수가 없으니까요. 야, 심각하네. 시커멓게 하천이 썩어가는데 왜 보호를 만든 것일까? 저희가 이제 신천 생태하고 하천 이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옆에다가 이제 일부 좀 물이 이제 안 좋으니까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러면 좀 일부라도 정화를 해보자. 일부는 정화해서 내보내고 일부는 그냥 바이패스 돼서 넘어가고 물량이 많아서 전부는 좀 힘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찾은 신천의 하류. 분리뚝을 사이에 두고 한탄강과 나뉜 신천은 여전히 검붉은 빛을 띠고 있다. 20여 년간 신천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뚝은 애물단지가 됐다. 관리도 안 되고 신천의 수질도 안 되고 이거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부분이든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역할을 하는 게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터가지고 문제가 돼야지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거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몇십 년간 계속 이렇게 됐는데 뭐가 변했는지. 십몇 년 전부터 이걸 주장을 해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자연의 진리이고 삶의 가치다. 신천의 물길을 찾고 물고기가 논일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 경기 북부의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 지역의 시군만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원인 분석부터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원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해결과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즉 그 환경부, 환경청 같은 데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천 문제, 수질 문제,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말이 물살림 아닌가 싶어요. 물살림살이를 이제 정말 지역별로, 유역별로 보면서 이게 물이 어디가 부족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되고 또는 여기는 뭐 수질이 문제인지 수량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알뜰하게 물을 살림살이를 잘하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의 물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 실제로 정책이 구현되는 유역 중심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우리 문제가 뭔가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들을 크게 열어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통합 물관리 시대가 열리면서 환경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위해서는 하천의 발원지인 도랑을 살리고 유역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획일화된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닌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에 투자한다면 검게 물든 신천이 맑고 투명한 물길을 되찾을 것이다. 하늘과 땅, 바람과 물, 그리고 숲과 사람. 제10회 SBS 물환경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숨은 주역들을 찾고 생명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섭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SBS 물환경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